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자녀 2명이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 저희 남편이 시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살자 해서 제가 거절했더니 끝도 없이 온갖 진상을 부리길래 그래, 네가 한번 모셔보라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친정이 좀 잘 삽니다.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수도권 근접에 있는 아파트와 혼수를 제가 모두 해왔고 남편은 현금으로 5천만 원 가지고 왔네요. 사실 몇 달 전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폐암 선고받고 얼마 후 바로 돌아가셔서 시아버님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 형제는 이남 1녀인데 장남인 아주버님이 계신데 미혼이시고 저희 남편이 차남이며 막내인 아가씨는 시집을 일찍 가서 애가 1명 있고 맞벌이 중이네요. 시어머니 49제도 안 끝났는데 남편이 자꾸 시아버지를 저희 집에 데려다 몇 달만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남편이 애원하길래 전 그럼 몇 달은 너무 길고 딱 1달만 모시고 있겠다고 하고 집으로 시아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이후 저의 이런 행동을 고마워하던 남편은 평소에 안 하던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기 시작했고 애들도 알아서 잘 챙겨줬으며 거기에 저까지 예전보다 더 알뜰살뜰 다정하게 챙겨주니 한동안은 나중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혼자 했었습니다. 평소 꼬장꼬장한 시아버지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 집에 오시니 한동안은 별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챙겨주는 대로 잘 따라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에게 아이들 목욕이나 설거지를 시키면 표정이 굳으시며 네 시어머니는 한평생 본인한테 집안일을 시켜본 적이 없으시다며 제가 다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달만 모시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꿋꿋하게 한 번씩 남편에게 집안 살림도 시키고 아이들 케어도 시켰네요. 남편이 먼저 약속하길 시아버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있는 1달 동안 남편은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걸 도와주겠다 약속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겠습니까? 남편이 약속하고 말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지키고 있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변해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데 시아버지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1달이 지나고 시아버님은 시댁으로 돌아가실 때가 한참이 되었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기에 제가 아버님 언제 가시는 거냐 물어보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렇게 아버지가 언제 가기만을 기다린 거냐? 며칠 더 머무는 게 그렇게 싫으냐면서 저보고 정이 없다네요. 본인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본인 아버지를 내치냐면서 본인이 그동안 잘하지 않았냐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버님이 가시겠다고 직접 말할 때까지 봐달라고 하네요. 그렇게 봐준 게 이제 1년이 되었고 그 덕에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몸만 오셨다 생각했는데 생신도 명절의 제사와 거기에 아버님의 모든 손님도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챙기게 되어버렸네요. 이번 시어머니 첫 제삿날 당일 시고모님 2분이서 아침 일찍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아버님 말씀 나누면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살기 힘들다는 둥 담배도 집에서 제대로 못 피운다는 둥 그동안 본인이 힘들었던 점을 두 시고모들께 다 이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살기 힘들다 말씀하시면서도 아버님이 사시던 집터와 논밭을 팔아 정리해서 본인은 늙고 힘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우리 집에 정착해서 살겠다 하며 삼형제 자식들에게 돈을 똑같이 분배해 나눠주고 싶으시답니다. 시고모님들도 요즘은 자식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유행이라면서 본인 오빠 보고 그렇게 하라며 장단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리고 뭔 자신감이신지 아버님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무시더니 거실에 앉은 그 자리에서 그냥 피우시네요. 저희 집에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
저 몰래 본인 방이나 화장실에서 피우시고 이른 새벽엔 거실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피우시길래 정말 수도 없이 개 진상을 피며 난리를 부려 다시는 집에서는 못 피우게 만들어놨었네요.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제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또 피우시길래 아버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애들도 있고 집에 냄새 배고 또 건강에도 해로우니 담배는 밖으로 가서 피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했더니 아버님이 누님들 보셨죠? 제가 이렇게 며느리 시집살이 당하며 매일 눈치 보고 삽니다. 이러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본인 아들 회사 갔다 와 힘든데 살림도 시키고 또 아버님 본인에게 설거지도 시키고 손빨래도 시킨다며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본인 마누라는 예전에 집에서 담배 피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더욱이 집안 살림에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이 며느리는 이젠 늙은 시애비에게 손빨래까지 시켜 마지못해 눈치 보며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삼시세끼 제 손으로 직접 차려 먹여주고 재워드리고 하는데 본인 팬티 몇 장 안 되는 것도 저희 옷이랑 세탁기에 몰래 넣어놓고 저번에 제가 감기 걸려 아팠을 때 밥 차려달라시기에 냉장고에 다 있으니 알아서 찾아 드시라고 하고 설거지는 냄새나니 꼭 해달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네요. 이건 딱 한 번이었고 그때 아무 말씀 없이 알았다 하시더니 그게 많이 서운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본인 서러운 거 시고모들에게 다 털어내시더니 시아버님 방으로 들어가고 시고모 두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 본인 오빠를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든 거냐 하면서 어쩜 사람이 시고모 공경할 줄도 모르냐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오빠가 와이프 기일이라 마음이 아파 담배를 한 대 피웠기로 쏘니 동생들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졌어야 했냐면서 본인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눈에 뻔히 보인다면서 시고모들 한 분은 눈물까지 흘리시네요. 남이 같이 살다 보니 각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힘든 점 많으시겠죠. 뭐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참고만 살았겠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희 시아버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나무라시는데 제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시어머니 제삿날이기도 해서 제가 또 한 번 참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시작 무렵 시댁 삼형제를 불러 모으더니 시댁 재산을 팔아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 형은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나한테 몇 프로라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화살을 모두 다 저한테 돌리시며 여우같이 벌써 네 남편에게 다 일러바쳐 시킨 거냐?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러시더니 본인 마누라 제사상 앞에 가서 여보 마누라 당신 죽고 내가 괄시당하며 이러고 살아. 내가 살아서 뭐해? 나 당신 곁으로 당장 가야겠어. 이러며 방바닥에 뒹굴며 온갖 생쇼를 부리고 주위에서는 아버님 말리고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비를 하네요. 제가 뭔 잘못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명 씌워서 무릎까지 꿇게 만드시려 하시나요? 시댁 사람들 앞에 제 길을 꺾어 놓으시려는 것 같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젠 못 모시겠다고 시댁으로 당장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해도 정도껏 하셔야죠. 본인 마누라 제사상 앞에 오열하시고 또 본인 마누라 이런 대먹지 못한 며느리가 해주는 상 안 받으시겠다며 제사상을 엎어버리셨네요. 시어머니 살아생전 시아버님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려 치료도 제대로 한번 못 받으시고 비명행사하셨는데 저 세상에서 식사도 못하시고 떠돌다 1년 만에 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러 오셨는데 그것마저 못 드시고 가게 생겼네요. 너무 화가 나 여긴 내 집이라고 하며 모두 나가라고 했고 다시는 저 이 집 며느리 안 하겠다고 하고 영 끊자 했습니다. 시고모들이 두 분이 앞장서서 저에게 온갖 삿대질과 욕을 해대기에 경찰 불러들이기 전에 입 닫고 조용히 가시라 했더니 아주버님이랑 아가씨가 모두들 끌고 나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저 같은 못돼 처먹고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본인 오빠 다시는 절대 안 맡긴다면서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내고 남편이랑 저 남아있는 음식으로 제사상 다시 차려 시어머님 식사하고 가시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도 제사상을 다시 차린 이유는 시댁의 며느리로서가 아니고 같은 여자로서 저런 배려 없는 막무가내 남편과
또 불려시 같은 늙은 신우들을 두시고 평생 괴롭힘을 당했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였네요. 며칠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시댁 다녀오더니 시아버님 혼자서 밥도 못 챙겨 먹고 그 추운 데서 끙끙 앓으신다며 저보고 다시 모시고 오면 안 되겠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모시고 오면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 당신을 영원히 이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경고해줬습니다. 그리고 청 시아버님을 꼭 모시고 싶다면 우리 집에 모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남편 당신의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아버님을 직접 수발하며 모시라고 해줬습니다. 저는 모시지 못하지만 남편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다 허락하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못 살겠다 제발로 나가셨을 뿐 아니라 지금 모시고 사는 자식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눠주시겠다니요. 저 시골 땅 얼마 안 되는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당연시 해야 될 의무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섭섭했습니다. 여기저기 여성 커뮤니티에 떠도는 말에 시댁엔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나쁜 년 된다는데 전 아무리 잘해도 처음부터 가재 눈을 뜨며 쳐다보는 간사한 시아버지한테는 처음부터 나쁜 년이었을 테고 앞으로 제가 뭘 한들 이쁘시겠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말지. 그동안 고생한 것만으로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도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사셨으면 효자 아들 둔 덕에 죽는 날까지 저희 집에 묻혀 몸은 편하게 사셨을 수 있으셨을 텐데 이젠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걸려 버리셨으니 어쩌나요? 전 절대 다시 모실 생각 없고 같이 사는 동안보다 시어머니 제삿날 저한테 하신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게 제 뒤통수를 치시니 이젠 시아버지의 시자만 나와도 지긋지긋하네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얼굴은 볼 수 없으실 테니 부디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꼭 며느리가 아닌 아버님 자식에게 받으시고 재산도 다 그쪽으로 몰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미련 없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